예, 여러분 반가.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썰 주제는 조화 진동입니다. 아니, 진동은 알겠는데 조화 진동이 뭐지? 조화? 물리학 분야인데 왜 조화 진동인지 궁금증을 해결해 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진동 현상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진동, 영어로 vibration,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뭐 vibration도 뭐 왕창 틀린 건 아닌데 좀 그 불규칙적인 떨림도 vibration이라고 하고 좀 비전문적인 용어예요. 물리학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진동이라고 하면은 오실레이션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진동의 예로 이런 그 용수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거, 또는 이제 그 시계추처럼 똑딱똑딱 거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그 얘를 요렇게 비틀어요. 그러면은 놓으면은 이쪽으로 비틀었다가 저쪽으로 비틀었다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비틀림 진자라고 하고, 그리고 전기 회로에서도 진동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우리 일상생활에 진동 현상이 있는데, 그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함수로 기술되는 진동을 특히 조화 진동이라고 그래요.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기술되지 않는 거는 그냥 진동. 진동하고 조화 진동의 차이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용수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자, 이때 F는 MA, F는 막 내가 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F는 MA. 그래서 F는 힘이고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고, 근데 이때 용수철이 늘어나면은 줄어들려고 그러고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복원력. 자, 여기서 K를 용수철 상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 x, 여기서 오메가 제로가 루트 n분의 k, 이게 각진동수인데 이걸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역수를 취하면 주기예요. 그래서 2파이 루트 k분의 n 이렇게 되겠어요. 뭐 시계, 전기, 뭐 근사 같은 게 전혀 사용 안 되었죠? 아니에요. 네, x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는 그 근사가 아예 그 애초부터 적용된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시계추처럼 똑딱거리는, 자, 북한 시계추는 어떻게 똑딱거리는지 알아요? 똑이 니끼니 딱이야요. 똑이 니끼니 딱이야요. 일본 주식에는 똑이노 딱, 똑이노 딱 간사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F는 MA의 회전운동 버전, 타우는 I 알파. 여기서 타우는 토크 또는 돌림힘이라고 하고, I는 회전 관성 또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알파는 각가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차저차 하고, 각 세타가 충분히 작은 경우로 아예 그냥 대놓고 근사를 하면은 역시 어쩌고저쩌고 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 세타.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루트 L분의 G, 이런 각진동수가 얻어집니다.
이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역수치하면 주기. 그래서 2파이 루트 G분의 L. 뭐 중력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요 줄의 길이하고만 주기가 관계가 있죠. 이거를 진자의 등식성이라고 하죠.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자, 진자의 등식성이란 뭐냐면은 이 줄의 길이하고만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가 무거우냐 가벼우냐, 또는 이 각도가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각도가 충분히 작다고 했는데 후하게 말하면은 한 10도, 박하게 말하면 한 5도 미만이면은 조화 진동을 해요. 그거를 진자의 등식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 단진자를 일반화시킨 그 물리진자. 여기 이제 몽둥이 같이 생긴 물체가 있죠. 그래서 얘도 타우는 I알파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각도 세타가 충분히 작은 경우로 이제 대놓고 근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오메가 제로는 루트 I분의 mgg. 이거는 각진동수, 2파이 나누면 진동수, 역수치하면 주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어려워서 후닥닥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렇게 꼬였다가 가만히 놓으면 반대쪽으로 꼬였다가 또 이렇게 꼬였다가 이렇게 되는, 일명 비칠름 진자. 자, 얘도 이제 타우는 I알파, 그리고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토크는 그 비틀림 각도 세타에 비례한다. 이게 복원 토크고, 여기서 카파를 비틀림 상수, 토전 컨스턴트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역시 이 미분 방정식을 여차저차 해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세타, 각진동수 오메가 제로는 루트 I분의 카파, 2파이로 나누면 진동수, 역수치하면 주기, 2파이 루트 카파분의 I 이렇게 되겠고, 얘도 근사가 안 쓰인 것 같지만 세타가 충분히 작은 경우가 아주 처음부터 근사로서 적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회로, 예를 들어 그 LC회로, 그러니까 축전기하고 인덕터, 뭐 코일 그러는데, 그건 좀 아마추어적인 용어고, 전문적으로는 인덕터, 우리말로는 유도기. 자,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회로, LC회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하고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합한 게 일정해요. 그래서 이거 미분해주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주면은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 세타, 또 오메가 제로가 나왔죠. 루트 LC분의 1. 요거의 각진동수, 그거를 2파이 나누면 진동수, 역수치하면 주기. 그래서 2파이 루트 LC. 근데 얘는 주기보다는 진동수가 더 유명하죠.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래서 이제 LC로에 그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다가 어쩔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교류가 흘러요. 뭐 과장되게 말하면은 이제 전자가 진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동, 특히 자유 진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자유롭지 않은 진동, 감사 진동.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용수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물체를 물에다가 담궜어. 그러면은 이제 저항력이 작용하는데, 뭐 아무 저항력이나 하면은 뭐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예? 이걸 이렇게 작용한다고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은 m x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 플러스 b x를 t에 대해서 1번 미분한 거 플러스 kx는 0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이제 경우의 수가 있죠. 먼저 2n분의 b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진폭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저감세, 영어로는 언더댐프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2n분의 b가 오메가 제로하고 같으면은 그러면은 진동이 거의 한두 번 만에 이렇게 뚝딱 멈춰버리는 그 임계감세, 영어로는 크리티컬리 댐프트 케이스가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2n분의 b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면은 이건 마치 그 꿀 속에 무슨 벌레가 빠진 것처럼 흐물렁흐물렁. 그래서 감세가 과한 거죠. 과감세, 영어로는 오버 댐프트 케이스. 자, 이렇게 그 감세 진동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감세 케이스를 많이 다루지만 뭐 그거는 알게 뭐야. 저는 임계감세 케이스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임계감세, 다시 말해서 한두 번 만에 진동이 딱 잡혀버리는 거. 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먼저 자동차 스프링. 예. 이제 자동차가 가다가 뭐 도로에 무슨 이물질을 만나가지고 덜커덩 했는데, 저감세 케이스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승차감 좋다. 좋겠어요. 예, 토 나오죠. 덜커덩 했을 때, 한두 번 만에 딱 그 진동이 잡히는 거. 예. 그래서 자동차 스프링에서는 임계감세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에도 보면은 이 흔히 뭐 콩글리시로 도어 스태퍼, 아니 그거는 그 문 밑에 말발굽 모양으로 하는 거, 그걸 도어 스태퍼라고 하나? 예. 뭐 아무튼 얘는 그 도어 댐퍼. 예. 그래서 문이 탱탱탱탱탱탱탱탱탱, 야, 언제 멈춰? 그래서 둥둥 한두 번 만에 딱 멈추는. 그래서 역시 그 임계감세 케이스가 응용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우리 예를 들어 그 놀이터에서 조카 그네 태워주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때 타이밍 맞춰서 잘 밀어줘야지, 안 그러면 조카가 짜증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인 외력을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강제 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제 진동하는 개에다가 주기적인 외력 F0 코사인 오메가 t를 가해주면은, 그럼 뭐 초반부에는 뭐 저감세 케이스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뭐 솔루션 뭐 그렇게 부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때 진폭을 구해보면은 루트 오메가 제로 빼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n분의 b 오메가의 제곱 분의 n분의 f0. 그 다음에 위상상수를 측정해보면은 탄젠트의 역함수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분의 n분의 b 오메가, 뭐 이런 식들이 얻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인 경우 진폭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네가 까딱까딱 하는데, 그네하고 같은 진동수로 타이밍을 맞춰서 그 그네를 밀어주면은 점점 진폭이 커지죠. 예, 이게 바로 공명 현상. 제갈 공명 아니야. 레조넌스. 예, 이게 바로 강제 진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강제진동 때문에 뭐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 다리가 막 무너질 수 있어요. 예, 얘는 그 유명한 미쿡의 그 타코마 브릿지 붕괴 사건. 뭐 전문적으로는 강제진동이 아니고 뭐 다른 거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 다리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그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그때 바람이 그렇다고 아주 센 바람도 아니었어요. 뭐 보통 센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의 진동수가 하필이면은 고유 진동수하고 맞으면서 진폭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다리가 버틸 수 없는 정도로 진동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붕괴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층 건물들도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지 않게 이 설계를 잘 해야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군인들이 발 맞춰서 돌다리 건너가다가 다리가 막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 그 원래 발 맞춰서 걷대 예외적으로 다리 건널 때는 안 맞춰요. 발 맞추지 말고 걸어! 라는 성격의 그 제식 구령도 아예 있어요. 자, 이렇게 조화진동, 감쇄진동, 강제진동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조화진동과 등속 원운동.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데, 이때 빛을 위에서 아래로 비추면은 이 그림자가 X축을 따라 왔다 갔다 진동하겠죠. 그리고 옆에서 빛을 비추면 Y축을 따라 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등속 원운동이란 X방향의 조화운동과 Y방향의 조화운동이 합쳐진 거다.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X방향의 진동수하고 Y방향의 진동수가 같지 않으면 어쩔? 그리고 위상차도 이렇게 2분의 파이가 아니면 어쩔? 이런 겁나 고차원적인 궁금증이 생기죠. 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서즈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X방향하고 Y방향의 진동수는 같고, 그 다음에 위상차는 90도가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 그래서 구해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타원 모양이 돼요. 물론 이거에 이제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위상상수가 0 또는 파이면 그때는 직선, 타원이 극단적으로 납작해진 경우죠. 그 다음에 위상각이 2분의 파이면 아까처럼 그 원이 돼요. 원. 뭐 AX하고 AY가 같지가 않다면 이렇게 타원,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리서주 곡선이에요. 리서주라고 프랑스 사람 이름인데,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미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메가 X하고 오메가 Y가 같을 때, 그럴 때는 뭐 거듭 말하지만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진 타원,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둔 타원 이런 게 나오고, 만일에 X축과 Y축의 각진동수의 비율이 1대2면은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비 날개 모양도 나오고, 그래서 각진동수의 비가 1대3, 2대3, 3대4, 3대5, 4대5, 5대6,
그리고 위상상수가 0,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 파이, 파이인 경우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어요. 이게 다 리서치 곡선이에요. 근데 만일에 요 각진동수의 B가 이렇게 유리수가 아니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요 네모칸을 다 가득 채우게 돼요. 유리수면은 뭐 어쨌거나 닫힌 곡선이 되는데, 자, 그런 게 바로 리서치 곡선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화진동, 감쇄진동, 강제진동 알아보다가 급기야는 내절을 해서 리서치 곡선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빠박쌤의 모라생글 썰, 예, 조화진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롱빠롱.